자, 이제 7번부터 뭐 9, 10, 11 이렇게 진도 안 나간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이제 진도 겨우 7, 8번 하고 있나 본데? 이제 6번 끝났다고? 자, 우리가 진도 따라잡았네요. 자, 일단은 뭐 문제를 수업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우리 갈 길 가도록 합시다. 자, 왜 이쪽으로 바로 오시면 되죠. 자, 7번부터 12번까지는 단어가 막 이렇게 잘 안 보이더라고. 그리고 앞에서 했던 거 굳이 중첩시켜봐야 의미 없을 것 같아서 너무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나온 경우라면 그냥 다 뺐어요, 이제. 어휘에서도. 알겠죠? 근데 나중에 단어장으로 다 만들어 주니까 그 정도로 아시면 되고. defeat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이에요? defeat는 타동사야. 그래서 패배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패배를 시키다야. 그래서 뭔가 굴복시키고 망하게 하는 게 defeat예요. 그래서 타동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동태 쓰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defeat는 패배시키다. 이따가 내용도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뭔가 안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은 없애버려야 되고 타개해버려야 되는, 제거해버려야 되는 그런 습관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defeat 같은 경우는 overwhelm, 뭐 conquer, frustrate, crush 같은 뭔가 으깨버리고 부셔버리고 없애버리고 좌절시키고 그런 단어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wrong이랑 get rid of는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쉬운 단어들, 조금 어려운 단어도 정교한 단어로 좀 바꾼다라고 하면 wrong 같은 경우 뭐 inappropriate, 부적절한, unsuitable, 맞지 않는, unacceptable, 받아들일 수 없는 다 비슷한 단어죠. 그렇게 바꿔볼 수 있다. 그리고 A3, get rid of는 이 read가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아예 이 세상에서 먼지조차 없는 완전히 사라진 상태로 만들어버린 게 get rid of예요. 알겠죠? 그래서 get rid of는 제거하다, 완전히 없애버리다라는 뜻으로 eliminate, dispose of, 특히 eradicate가 박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나쁜 습관을 근절하고 없애버린다라는 뜻으로는 get rid of의 eradicate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A3에 있는 단어들 정도만 좀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 특히 eliminate, dispose of, eradicate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필수 어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모르면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어는 그렇게 강조할 만한 건 없습니다. 문법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7번부터 12번이 출제할 요소가 그렇게 막 하드한 게 없어요. 그냥 니네 간단한 단어만 좀 외우고 어느 정도 숙지만 하고 문제만 풀어도 적당히 웬만하면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defeat 자체라는 건 이거는 타동사예요, 타동사. 그러니까 어원을 좀 말씀을 드리면 fit가 혹시 뭔지 아는 사람? fit 모르나요? fit는 업적이라는 뜻이야, 업적.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런 업적을 없애버린다는 뜻이야. 알겠지? 전쟁에서 상대방 장수의 공을 없애버리는 것. 그래서 defeat가 굴복시키다, 패배시키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defeat는 타동사기 때문에 여기 잘 봐. 투부정사죠. 자, 투부정사도 하나의 동사라 그래. 준동사. 그러니까 준동사잖아. 동사가 주어 갖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준동사도 뭐를 가져야 돼요? 주어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주어가 빌런이잖아요. 그지? 빌런이 나타내는 게 뭐예요? nefarious villainy. 이게 나타내는 게 결국 이 bad habit 얘기하는 거죠. 나쁜 습관이 다른 애들을 뚝까 패고 패배시키고 당긴다는 뜻이 되잖아. 여기다 만약에 to aggressively defeat라고 해버리면. 그지? 그러니까 얘네가 사라져야 될 존재겠죠. 그러니까 해석상으로 봐도 얘네가 패배되어야 한다, 없어져야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동으로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능동이냐 수동이냐 묻는 건 의미상의 조합만 잡으면 끝나요. 알겠죠? 자, 그리고 2번. 맨날 in a way that 하니까 동격 이러지 마시고 that 하고 지금 isn't잖아요. 이거 주격이에요, 주격. 그래서 관계대명사인 거 보시고요. 자, imply는 뭐뭐를 내포하다, 함축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얘는 접속사로 쓰였다. 자, 문법은 이게 답니다. 거의 구대기 그 자체죠. 백마고에서 이게 문법으로 나올 리가 없다. 그만큼 문장 연구도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내용만 아시면 돼요. 내용만. 그러니까 얘가 무슨 얘기하는지. 자, 그래서 바로 논리 연구로 오시면 되는데, 이쪽 볼게요. Like positive habits. 자, 긍정적인 습관과 마찬가지로. 자, 오늘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시니까 10시에 하원시켜 드릴게요. 대신 오늘 최대 10번, 최소 9번까지는 가야 돼. 하고 딱 빡세게 하고 가는 거야.
알겠지? 좋아. 자, 그래서 좋은 습관처럼 나쁜 습관도 exist, 존재한다. on a continuum. 컨티넘이 연속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너네 이산수학이라고 하잖아. 이산수학이 뭐예요? 그 숫자가 딱딱딱 끊기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건 연속체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바꾸기 쉬운 거부터 바꾸기 어려운 거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쁜 습관은 좋은 습관이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만약에 너가 하드 스펙트럼, 그러니까 컨티넘이랑 같은 뜻이죠. 쭉 이렇게 가장 어려운 것부터 가장 쉬운 거 사이에 이 스펙트럼에 만약에 너가 하드 쪽으로 간다면, 어려운 습관 쪽으로 간다면, 너가 아마 자주 듣는 말이 뭐대? 그 나쁜 습관을 끊어야 되고 중독과 맞서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나쁜 습관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일상생활에 꼴보기 싫은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뭐야? 너네 나중에 소개팅 갔는데 니네가 니네를 객관화해봐. 앞에 소개팅이 앉아있는데 막 손톱 들어, 손톱 뜯어, 막 계속 막 이러고 있어. 아, 뭐 드실래요? 막 이러면서. 말이 되냐고, 그지? 근데 그런 거 바꾸기가 좀 힘들죠. 그러니까 3번에 it as if an unwanted behavior is a nefarious villain. 그러니까 뭔가 이런 원하지 않은 행동, 누가 손톱을 뜯고 싶어서 뜯겠어?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게 뭔가 좀 사악한 악당 같다는 거야. 반드시 어떻게 억세게라도 반드시 꿀려야 되는, 무릎을 꿇려야 되는 그런 나쁜 악당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번부터 3번은 그냥 한꺼번에 보면 결국 나쁜 습관도, 나쁜 습관이 고치기 어렵다면 꼭 뭐라고 할까? 없애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 나쁜 습관이 뭔가 고치기, 개선하기 어렵다라고 평을 듣는다면 그거를 꼭 없애야 된다. 맞서서 그걸 없애야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겠냐고, 그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갖고 있는 가장 나쁜 습관 중에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 위에서 계속 오랫동안 삐대는 거예요. 좀 그걸 고치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요. 예를 들어 보통 나는 10시에서 11시 정도 일어나요. 10시에서 11시에 일어나면 사실 솔직히 사람 객관화, 내 그 행동의 모습을 객관화하면 별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 좀 꼴보기 싫죠. 뭔가 생산적인 걸 하는 것도 아니야.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 유익한 정보를, 뭐 뉴스를 본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누워만 있어. 그지? 그러다가 세워라 내워라 시간 까먹고 한 2시간 동안 안 누워 있어요. 그지? 그러고 나서 개운하게 일어나면 또 모를까? 나는 항상 찝찝함을 느끼면서 그리고 불안함을 느끼면서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모의고, 그 내신 준비하니까 내신 대비하다가 피곤하면 누워 있을 수도 있고 잠을 잠깐 잤다가 일어날 수 있죠. 근데 그러면 항상 어때? 죄책감을 갖잖아. 아, 자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눕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고 이제 그 독서실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딱 또 그렇게 해서 공부하면 또 잘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5시쯤 독서실 가기로 했는데 좀 이렇게 삐대다가 좀 이렇게 기대서 좀 자고 눕다가 한 9시쯤 출발해. 9시에 딱 독서실 앉아서. 근데 또 그때는 또 집중 잘 되죠? 근데 딱 시계 봤는데 벌써 11시야. 딱 2시간 한 거죠. 딱 2시간 열심히 하니까 뭔가 잘 산 것 같아. 아, 잘했다. 벌써 11시네? 집에 가야지. 집에 가. 야식 먹어. 다시 누워. 이제 현타가 오기 시작하죠. 아, 오늘 뭔가 안 한 것 같은데. 자, 그러다가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그래서 4등급, 5등급 나오고, 그죠? 그러다가 눈 뜨니까 고3도 있고. 지금 고3 애들 수능이 200일, 210일, 210일 남았대요. 여러분 거기다 350일만 싹 얹히시면 되는데, 얼마 안 남았죠? 내가 그때 일요일에도 니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그치?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 너네가, 쌤, 저 이제 20살이에요. 막 하면서 와가지고 막 술 사주세요. 이런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는 확실해요. 지금 힘드셔야 돼요. 내가 2016년부터 23년 됐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죠? 저도 고등학교 2학년을 겪었고요. 고등학교 2학년이 고등학생 생활 중에서 제일 힘듭니다. 근데 힘들다고 하는 애가 별로 없어요. 이게 돼요? 힘들어요, 원래. 죽을 것 같아야 돼요. 그럼 정상이고요.
만약에 지금 난 막 그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들진 않은데? 라던가. 힘든데 애써 외면하고 있다던가. 그러면 이제 그거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재수라는 직격탄을 맞게 되실 겁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재수를 해도요, 정신을 못 차려요. 뭐 재수하면서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어요. 사람은 본디 안 바뀝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극복을 하면 이제 다음 인생으로 가는 거고, 이제 이 힘든 걸 경험을 안 하면 그냥 이렇게 쭉 그대로 사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힘들어야 돼요. 그리고 힘들어도 괜찮아요. 안 죽어요. 알겠어요, 아저씨? 힘들어? 응. 자, 흐름이 전환됐네.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야. 4번 봐. But, 하지만 이러한 언어는 frames, 틀을 프레임 짠다. 우리가 뭐 보통 프레임 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이러한 난관들, 어려움을 프레임을 짜는데 그게 무슨 방법이다? 그다지 도움이 되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대.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꼭 없애야 된다라고 강박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없애야 한다 생각하면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역효과가 나는지 한번 볼게요. 5번에서 이제 필자가 주장을 합니다. I specifically, 나는 특히 hope, 바라건대 우리가 제발 이런 말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break a habit, 습관을 깨는 거. 자, 주장에서 뭐라고 한다? 습관을 없애야 한다고 하지 말자라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주장을 뒷받침해야겠죠? 오히려 이러한 언어가 사람들을 잘못 이끌어서 뭔가 잘못된 기대감을 갖도록 한다는 거야. 자, 왜 없애야 한다는 걸 하지 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잘못된 기대감을 사람들이 잘못된 기대감을 갖도록이라고 하죠. 갖도록 호도한다. 혹시 호도하다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호도하다. 너네 이제 국어 비문학도 해야 되니까 요즘 어휘력이 좀 떨어진 친구들이 많아서 혹시나 해서 잡는 건데 호도하다라는 건 잘못 이끈다라는 뜻이에요. 잘못 이끌다. 도가 인도할 때 도자예요. 그래서 잘못 이끈다는 정확하게 mislead, 잘못 이끌다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뜻이죠. 사람들이 잘못된 기대감을 갖도록 한대. 궁금하지 않아? 대체 무슨 잘못된 기대감인지? 그죠? 그걸 구체화할 거예요. 자, 뭐냐면요. 한 번에 어, 없앤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해서 나쁜 습관이 안 없어진다는 거죠. 나쁜 습관은 없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잘못된 기대감이 뭐냐면 한 번에 없앤다는 거야. 한 번에. 자, 사실 뜨끔한 거긴 한데 매번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나만 아침에 그러는 거 아닐 텐데 너네도 주말 아침에 빨리 일찍 일어나서 독서실 가야 하는데 예를 들면 나는 이게 진짜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이거 사실 아마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 예를 들면 7시에 일어나. 밥 먹고 8시 30분에 스카 도착. 예를 들어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웠다 쳐요. 이거를 이제 보통 일요일에 이렇게 하자라고 생각하면 보통 한 금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세울 거 아니야. 이렇게 일요일에 일어나서 해야지라고 하고 7시에 일어나서 진짜 8시 반에 스카 도착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한두 명이에요. 그죠? 일단 내가 봤을 때 일단 너네 둘은 아니야. 할 수 있다고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잖아.
뭐라고? 아, 그래? 아, 이렇게? 해요? 대단한데? 아, 늦지 말고 딱 정확하게 딱 지키는 거. 이거 해?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자, 이거 말고도 그러면 예를 들어 8시 반까지 그러니까 본인이 목표한 바가 있을 거 아니야. 본인이 계획한 바에대로 거기에 맞춰서 100%다 이행하는 거. 그래서 8시 반에 해서 딱 나는 오후 23시까지 미친 듯이 빠공한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정하잖아.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고. 이게 왜 쉽지 않냐면 둘 중에 하나가 망가져. 23시를 지키겠다고 생각하면 8시 반에 스카를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왜? 두려운 거거든. 그리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8시 반에, 그러니까 8시 반에 도착을 안 하면 이제 이게 망가지는 거고, 이거 하겠다고 하면 이제 이게 망가지면, 그러니까 뭐가 안 돼, 제대로. 내 말 이해돼? 8시 반을 지켰는데 막상 가면 어떻게? 아, 그러니까 이제 막상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구경 수사가 다. 그러니까 멍을 때려 일단. 한 1시간 버려, 이거.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지?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일단 유튜브로 일단 이 놀란 마음 진정 좀 시키자. 하다가 뭐 예를 들어 뭐 왜 너네 그런 거 있잖아. 뭐 백색 솜 이런 거 틀러 가다가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을 딱 눌렀는데 뭐야 이거 하면서 딱 눌렀는데 유튜브는 이제 나를 가만 납두지를 않아. 그리고 니네가 혹여나 잘못 눌러서 유튜브 쇼츠를 누르는 순간 일단 1시간 날라가죠. 쇼츠 아무 의미 없이 쓱쓱. 그러니까 SNS가 진짜 무서운 거라니까. SNS는 우리를 놔두지를 않아 가만히. 내가 그걸 걔네들의 이 음흉함을 알고 나서 SNS를 끊었거든. 그래서 잘 안 해요. 원래는 아예 안 했는데 요즘 조금씩은 하기는 해. 근데 아예 뭐 글도 잘 안 올리고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사실.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한두 명인데 근데 그 한두 명이 성공하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진짜 개꿀인 거거든. 그러니까 그 이거 누가 얘기했더라? 아 맞다. 최근에 내가 이태원 클라스 그거 너 봤냐 니네? 거기에 이름 뭐지? 그 사이코 여자 이름 조이서였나? 그게 걔가 그런 얘기 하잖아. 성공하는 방법을 몰라서 성공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 귀찮아서 안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걔가 좀 잘나서 그런 거고 성공하는 방법 개 쉽습니다. 아까 저거 하면 돼요. 저거 하는 놈은 성공해요. 근데 왜냐면 100명 중에 한두 명이잖아. 그 한두 명이 성공하는 거거든. 이해됐죠? 이제 봐봐. 간단해. 내가 그래서 동기부여 쓰레기라고 하는 거야. 동기부여 하면 뭐해? 안 하잖아. 니네 자꾸 동기부여를 찾잖아. 성공한 사람 동기부여 안 찾아요. 그냥 하죠. 왜? 애초에 원하는 게 명확하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보통 목표를 두 개로 잡거든요. 정신적인 목표와 물질적인 목표를 보통 잡아요. 근데 물질적인 목표가 얘기하기 쉬우니까 제가 딱 잘라 얘기하면요. 저는 보통 차로 잡아요. 차. 제가 여기 이번에 서울 모터쇼, 니네 그때 일요일에 보강하고 바로 정리하고 나 서울 모터쇼 갔다 왔거든. 킨텍스에. 그 차, 막 전시하는 그런 박람회거든. 그 자리에서 딱 물질적인 목표 잡았습니다. 제가 딱 포르쉐 파나메라를 타는 순간 이거다. 다음 차 이거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보통 차를 물질적인 목표로 많이 잡아. 왜냐면 차가 제일 쉽더라고, 남자는. 네, 그래서 저는 좀 보통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2025년에 무조건 그 차 살 겁니다. 근데 그 차가 1억 8천이더라고요. 그래서 갈 길이 좀 멀어요. 그래서 어, 저는 사겠다고 하면 삽니다. 여태까지 안 그런 적 없어요. 하겠다고 하면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하나 성취하면서 이뤄내 본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얘 맨날 입 밖으로 내는 항상 안타까운 소리가 저는 못해요. 전 쓰레기예요. 전 병신이에요. 정현이 아주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런 얘기. 근데 그렇게 하면 본인을 그렇게 낮추시면요. 당연히 될 일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극복하는 법은 내가 얘한테 아니야, 정현아, 할 수 있어. 이건 되게 무책임한 거야. 할 수 없거든. 그리고 내가 뭐 예를 들어 동기부여를 살살 긁어, 막 승부욕을 막 긁어?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만 막 울분을 토하면서 그래, 열심히 해야지. 아니야, 안 해. 니네 막 열심히 하면 뭐 될 것 같잖아요. 아니요, 안 돼요. 왜 그러겠습니까? 본인하고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개꿀이야, 성공하는 법. 너네 알아. 근데 안 하잖아. 그지? 10시간씩 밤새면 뭐 하냐고. 스카 가서 밤샜다는 얘기를 하지 스카 가서 열심히 했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망한 거라고요. 그죠? 일리 있죠. 행동으로 보여주면 돼요. 아가리로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보여주면 돼. 열심히 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 성적이 90점, 100점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본주의 사회고 능력주의 사회예요. 능력 없으면 죽는 겁니다. 누가 노력하라고 했습니까? 잘하라고 했지. 라고 하면 할 말 없지. 그게 수능이야. 뭐 예를 들어 성균관대를 너무 가고 싶어. 그럼 입학처장 바짓가랑이 붙들면서 스터디 플래너 보여줘. 보이세요? 처장님? 저 하루마다 13시간씩 했어요. 저 제발 합격시켜주세요. 꺼져라고 하지. 누가 열심히 하래? 잘하라 했지. 라고 하면 할 말 없죠. 능력주의 사회의 모토입니다. 근데 열심히 해야 뭘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노력은 당연한 거지. 알겠죠? 또 오늘 잔소리 했네. 미안해요. 자, 어쨌든 이번 그냥 그 내용만 알면 돼요. 7번은 원래 애초에 그 아마 21번, 20번 막 이랬을 텐데 아니구나. 순서 배열이구나. 죄송해요. 순서 배열이면 이건 당연히 뭐 나와? 이거는 당연히 대입 문제죠. 이거는 중심 내용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나쁜 습관을 없애려 하면 미안해. 나쁜 습관을 제일 중요한 얘기가 안 나왔어. 안 넣었어. 한 번에 없애려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성공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한 번에 내가 고칠 수 있을 거는 그런 오만함 버리시고 천천히 하세요. 한 번 했는데 안 돼? 그럼 또 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될 거 아니야, 그지? 습관이 자리 잡는데 얼마나 걸리는 줄 알아? 까먹었다. 70 며칠이야. 70 며칠. 70 며칠이 걸리는데 그게 한 번에 된다고?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습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성공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생각해, 정현아? 너네 성공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일단 팔뚝 피시고요. 성공. 뭐가 제일 중요할까? 생각해봐. 스스로 생각하는 성공의 가치, 성공의 의미, 가치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넌 뭐가 중요하다 생각해? 성공은. 아? 노력? 너는요? 의지요? 비슷한 거네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쟤는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거 아니고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운이요. 저는 운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운이 제일 중요합니다. 머리는 좋게 태어났어. 근데 몸이 아파. 선천병을 앓고 있어. 그래서 수능을 못 봐. 안타까운 거죠. 저는 일단 기본적인 애초에 가장 중요한 디폴트 값은 운이라고 생각해. 운이 좋아야 해. 근데 그건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거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게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노력이랑 의지를 애초에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습관이 그렇게 형성이 됐으니까 하는 거죠. 전교 1등이 왜 중간고사 끝나고 독서실 가겠어요? 그게 습관이니까 그 사람의 의지가 있어서? 아니, 걔도 놀고 싶어. 내가 그 친구 얘기 안 했나요? 제가 보통 너네 수업할 때 내 친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 친구가 제가 대진고 나왔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끝났을 때 갑자기 내 친구가 삭발을 해왔어. 이름이 시형이란 친구. 그 친구가 이거 책상 사준 친구인데. 너네 이거 흰 책상 있잖아. 그래서 이 친구가 사다 주고 갔어. 시형이 이 친구 지금 뭐 하냐면 대한민국 4대 회계법인 지금 회계사, 공인회계사입니다. 회계사 합격해서 지금 회계사예요. 일한 지 한 5, 6년 됐고요. 꽤 잘 나가는 친구죠. 그죠? 소위 말해서. 사짜 직업이니까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노력이 뭔지를 나한테 보여준 친구야. 그러니까 미친놈이야. 쉽게 얘기하면. 너네 생각해봐. 고3 때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저녁 11시까지
흐름, 루틴 하나도 안 깨지면서 똑같이 계속 공부할 수 있어? 제가 유일해.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본 미친놈입니다. 내가 맨날 얘기하거든. 야, 네 얘기 애들한테 많이 한다. 1년마다 한다라고 하면 되게 좋아하는데 이 친구는 거의 노력이 뭔지를 좀 보여준 친구인데 이 친구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끝나고. 야, 너 안 놀고 싶었냐, 그때? 그러니까 왜냐면 그 왜 일산대중고 옆에가 대화도서관이에요. 그래서 대화도서관 가서 우리 보통 막 치킨가스 막 이런 거 그 점심 먹으러 가거든. 근데 걔만 맨날 안 갔어, 혼자. 걔만 도시락 조그만 거에다 싸왔거든. 자기는 공부하는 시간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락으로 빨리 먹고 바로 공부할 거라고. 걔 혼자만 안 왔어, 도서관에. 그래서 맨날 시영이는 냅두고 우리끼리만 가서. 그리고 도서관 가서 이제 뭐 해? 음료수 먹어야지. 그러니까 옆에 이제 GSCO 가갖고 음료수 좀 마시고 한 1시간 정도 거닐다가 와요. 걔는 10분 만에 밥 먹고 바로 50분을 공부를 더 하는 거죠. 그래서 평균 등급이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4, 5등급만 이하였을 거야. 공부를 잘 못했던 친구예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나와서요. 지금 회계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는 제가 봤을 땐 그냥 물어봤어. 너 왜 그렇게 열심히 했어? 안 놀고 싶었어? 그러니까 놀고 싶어 미치는 줄 알았대요. 놀고 싶어 미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참았대. 자기가 너무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 본인들도 그러니까 다 봐봐. 성공한 사람들 다 스토리가 다 똑같죠. 뭐 노력, 의지? 근데 니들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안 하잖아. 그래서 부끄러우면 열심히 하세요. 자, 이제 진짜 각설하고 좀 스피디하게 갈게. 자, 탱글이 뭔지 아는 사람, 탱글. 뭐, 탱탱볼? 하도 드립치려고 다 참은 것 같은데. 자, 탱글은 얽히게 하다라는 뜻이야. 얽히고 설키게 하다. 자, tangled 하면 얽힌, 그러니까 복잡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복잡한 거 관련된 단어 쭉 잡았는데요. 특히 intricate가 좀 풀기 곤란한, 얽혀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involved 써있죠. 8쪽에 A1에 involved. 요거 포함된, 개입된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명사 앞에 쓰여서 전치 수식하고 있으면요. involved는 복잡한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쓰이면 이거 복잡한이라는 뜻이에요. 포함된, 개입된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서 단어만 조금 잡아두시고 특히 거기 complicated는 아마 알 테니까 involved랑 intricate 이거 유의어로 꼭 잡아주시고 straightforward는 그냥 앞으로 쭉 한 번에 갈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직관적인, 직접적인 이런 뜻이라서 tangled와 반이어죠. drastically, 극적으로, 극단적으로 한 뜻인데 그래서 dramatically, sharply, significantly, considerably, extremely, substantially 이거 다 상당히, 극단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여기 있는 단어는 다 아셔야 돼요. A2에 있는 거는. 만약에 몰랐었다면 별표 치시고요. 근데 여기는 아마 앞에 부교재에서 좀 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 그래서 중립성을 하루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어 그렇게 어려운 거 없고요. 자, 그냥 바로 문법으로 올게요. 근데 문법도 별로 없어요. 자, creativity leads some individuals. 창의성은 이끈다. 일부 개인이 recognize, 인식하도록 하는데 문제를.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주격이네? 왜? C가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잖아요. 왜? 목적어 요거니까. 목적격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but which, 여 위치는 뭐야? 선행사 문제. 하지만 그 문제는 아마도 풀기가 어렵다, 매우 어렵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두 개가 연달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B3는 지금 콤마하고 위치네.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은 어떻게 기억하시라고요? 접속사 플러스 선행사, 그죠? 그래서 speciation, 종을 분류하는 건데 그거는 led him, 그를 이끌고 갔대. 매우 긴 기간 동안에 데이터 수집과 심사숙고로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저 플러스 선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B4가 조금 독특했을 거예요. 자, B4는 좀 보셔야 되는데, 자, B4는 지금 이게 뭐냐면, for others, 다른 사람들한테는, 근데 이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들의 creativity, 창의성, 그러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뭐뭐의, 그러니까 선행사의라고 하시면 돼요. 이들에게, 즉 이들의 창의성은 더 집중돼 있다. 방식과 기법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은 보통 이런 식으로 콤마 사이에 꼽사리 껴서 부연 설명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지금 니네가 맨날 본 게 주격 관계대명사와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만 봤지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법은 생소해서 지금 처음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유의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적 용법을 통해서 부연 설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는 creativity, 창의성이 아마도 lead, 만들어낼 거, 이끌 것이다, 유도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중간에 삽입된 거니까. 자, solution that drastically reduce. 동사 바로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주격이죠. 자, 그 다음에 which. PCR 검사. PCR 몇 번 해봤니? 나는 한 4번 해본 것 같은데, PCR.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 그래? PCR은 난 한 4번 정도 해본 것 같아요. 어쨌든,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의 줄임말이죠. which enables. 이것도 주격이죠. 자, enable이 나오면, enable 무슨 뜻이에요? 가능하게 하다라는 뜻이죠. 그럼 이렇게 나올 거고. 자, 투부정사 나오는 이유가 뭐야? 가능하게 해줘야 그 이후에 일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치? 투부정사는 항상 뭐라고 했어?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갖는다 했지? 그러니까 무조건 투부정사 때려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that are less. 그러니까 선행사는 요거고, 그냥 이것도 주어죠. 그러니까 주격관계대명사 미친 듯이 계속 나오고 있고. 자, 이건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This type of creativity. 이러한 유형의 창의성은 아마도 줄여줄 것이다. 단계의 숫자를, 단계의 수를, 아니면 단계를 대체해 줄 수도 있다. 그 단계가 뭐냐면, 피실패할 가능성을 좀 낮은 거를 얘기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increasing, 올려준다. productivity, 생산성을. 자, 그래서 마지막에 분사구문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사구문이 뒤에 나올 때는 thus 같은 애들이랑 보통 친구를 자주 맺어요. 그러니까 thus가 따라서 그러므로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산성을 증가시켰다는 좀 결과론적인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따라서 생산성을 증가시켰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분사구문이 끝에 나올 때. 그리고 분사구문이 쓰였다 해서 ing가 나와야 된다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문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쪽에 보시면 좀 너네가 생소할 만한 문장이라서 잡았어요. 자, 특히 여기 for others whose creativity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계속적 용법을 쓴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창의성이 아마도 이끌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그 다른 사람들의 창의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창의성은 주로 뭐에 집중되어 있다? methods와 테크닉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한테는 이런 것을 인도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계속적용법 쓸 때 소유격을 쓴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문법은요. 저 whose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끝. 다음 8번 논리연구. 자, 얘는 두 가지식이에요. 첫 문장에서 애초에 핵심 때리고 끝나요. 창의성이 뭐에 영향을 끼친다? 생산성에 자, 그럼 영향을 끼친다는 말을 들으면 너네가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 돼. 아, 창의성이 좋으면 생산성을 증대시킬 거고 창의성이 구리면 생산성을 떨어뜨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2번은 뒷받침을 하는 건데 창의성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대잖아. 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creativity, 창의성은 lead some individuals, 일부 개인들이 뭐 하도록 해준다? recognize, 이해하도록 해줘, 인식하도록 해줘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한 문제를. 근데 그게 당연히 해결하기 어렵겠습니까? 해결하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죠.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창의성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창의성이 있으면 뭐 한다? 남들이 보지 못하고 어려운 문제를 식별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창의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의성이 왜 중요하다 생각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나는 너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영어 공부하면서 항상 스트레스 받지 않아?
영어 공부, 나는 영어를 좋아했어요. 근데 영어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영어 공부할 때 난 항상 스트레스 받은 게 하나 있어. 너무 짜증나는 게, 예를 들면 봐봐. 미래 시제 어떻게 쓴다 배웠어, 현우야? 조동사 1 플러스 동사원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중학생 때 봤던 영어 문법 책들은 다 이렇게 써놨어. 미래 시제가 1 플러스 동사원형이지만 if나 시간을 나타내는 이런 부사절들은 만약에 부사절로 쓰이면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체한다. 이런 거 배운 적 있지? 아,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그럼 다 외우라는 거잖아. 그지? 막 불규칙 동사는 막 다, 각가지 다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문법상은 아무리 외워도 시험 문제만 풀면 맨날 틀리고. 그지?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았지. 그러니까 난 그때 생각한 거야. 어떻게 하면은 영어 공부를 한 번에 딱 하고 끝낼까?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만든 게 리딩 부스터라는 책이고요. 일단 창의성이 있으면은 그런 남들이 보지 못하는 뭔가 문제를 탁 포착하는 힘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남들은 다 그렇게 똑같이 배우는데 왜 굳이 그걸 그렇게 배워야 해요?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네도 나중에 그런 좀 들이댔으면 좋겠어. 그냥 온순히 따라가지 말고 그건 왜 그런데요? 본질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자, 3번부터 이제 사례가 나와요. 그래서 찰스 다윈 사례를 들죠. 찰스 다윈's approach to the speciation. speciation은 뭔가 종으로 이렇게 너는 이 종, 너는 제 종 이렇게 종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speciation problem이 아주 대표적인 전형적인 예시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he chose a very difficult and tangled problem. 아까도 얘기했잖아. 남들은 잘 못 보고 어려운 거를 보게 한다.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 이제 뭔가 어렵고 베베 꼬인 문제를 딱 고른 거죠. 그게 바로 speciation이에요. 근데 그게 led him into a long period of data collection. 당연히 어려우니까 어떻게 엄청 오랫동안 해야겠지. 그지? 그걸 해결하는데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this choice problem did not allow for a quick attack or a simple experiment. 당연히 오래 걸리니까 당연히 어렵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밖에 없어? 빠르고 간단한 실험을 할 수 있게 해주겠어? 안 하겠어? 당연히 안 그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3번, 4번에 그거에 따라서 보면 자, 그럼 봐봐. 찰스 다윈이 스페시에이션, 즉 종분화, 종분류에 작업을 할 때는 생산성이 높아요, 낮아요? 자, 찰스 다윈은 창의성을 갖고 뭐를 했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엄청 어려운 문제를 끄집어냈지. 바로 스페시에이션. 그 전에 아무도 못한 거. 자, 그거를 했어. 그러면은 찰스 다윈의 크리에이티비티는 프로덕티비티를 올렸어, 내렸어? 올려? 와씨. 이거 뭐예요? 다시. 찰스 다윈이 남들이 보지 못하고 어려운 거 문제를 식별을 했어. 그럼 당연히 어려우니까 어때? 오래 걸려? 금방 해? 야, 수학 4점짜리 누가 3분 만에 풀어? 당연히 오래 걸리지. 그럼 오래 걸리는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휘한 창의성은 생산성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어? 올렸어? 내렸어? 올렸다고요? 잘 보세요, 그러면. 자, 어려운 문제를 식별했어요. 이제 문제를 식별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자, 그러면 그거의 문제를 식별했으니까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근데 노력의 양은 낮아, 높아? 높겠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문제를 식별하는 데 있어서 창의성이 들어간 거지. 근데 문제는 문제가 어려워서 노력이 많이 들어가요.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생산성이 높다는 거야, 낮다는 거야? 생산성이 낮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라 돼 있어? decrease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창의성이 있으면 생산성은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놈을 나 같으면 털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번 제일 중요해. 5번 함정 조심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잘 봐. 두 갈식에서 창의성은 생산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했지. 영향을 무조건 긍정적인 영향만 끼친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생산성을 올릴 수도 있고요.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어떤 창의성냐에 따라서 생산성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고요.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다룰 때의
창의성은 생산성을 어떻게 한다? 떨어뜨린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다룰 때의 창의성은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라고요. 그리고 6번 보면 그래서 내가 사례 1에 1, 2라고 구분한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대립이라고요. 자, 2번 보시면 또 for others네. 그러니까 다른 놈들한텐 그 사람들의 창의성은 이제 어디에 집중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려운 문제를 식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거지. 그러니까 찰스 다윈은 당연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럼 이제 나머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창의성은 어디에 집중한 거야? 해결하는 방법과 기법에 집중한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이미 식별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돼? 그 문제를 식별한 채로 도구만 찾아내면 되네, 해결할 거.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다룰 때의 창의성은 생산성을 떨어뜨리지만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하는 법을 다룰 때의 창의성은 어떻게 한다? 오히려 필요한 업무를 팍 줄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성을 얘는 반대로 끌어올리는 거죠. 올리는 거죠. 자, 내가 어떤 전염병에 걸렸는지 확인을 하는 유무를 옛날에는 겁나 오래 걸렸죠. 옛날엔 진짜 오래 걸렸어요. 근데 그걸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게 뭐야? PCR 검사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졌을 때 PCR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 아마 더 많은 인명을 잃지 않았을까요? 그죠? 당장 이 사람이 코로나가 걸렸는지 감기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라고 판명 짓고 이 사람을 격리시키기에는 우리가 또 반대로 너무 많은 걸 잃어야 되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근데 PCR 테스트 덕분에 우리가 어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금방 찾아냈잖아. 그러니까 다시. 자, 그냥 코를 딱 쑤시기만 했는데 DNA를 우리가 확대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감염된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DNA를 확대한다라는 것 자체는 되게 어려운 문제였겠죠. 그러니까 이걸 확대하는 법을 찾는 건 또 다른 영역의 창의성인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가 집중해야 되는 창의성이 서로 다른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어때? 요거는 그래서 엄청나게 단계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은 과정들을 대체하고 그럼으로써 생산성을 끌어올렸다. 그러니까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생산성은 떨어질 수 있을지언정 해결하는 법을 다룰 때 창의성은 오히려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창의성은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건 뭐야? 자기가 어떤 양상에 따라서 창의성을 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례2를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미도 좀 도출을 해볼게요. 의미. 그러니까 창의성.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라 생산성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첫째, 문제를 식별하는 데 있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는 거죠. 자, 식별하는 거는 그러니까 쉬워, 어려워? 어렵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떨어지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는 생산성이 올라가죠. 왜? 문제를 식별한 건 이미 끝났으니까. 알겠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각자가 서로 쓰이는 창의성이 다른 거겠지? 사용된 창의성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여기 조심해야겠죠. 그러니까 창의성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만 이 지문의 내용을 알고 있는 친구는 아마 털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decrease와
increase로 명확하게 나뉘죠. 그지? 그럼 딱 봐도 빈칸 A, B 뚫어가지고 뭐 하기 좋아? 요약문 겁나 길게 해갖고 읽게 한 다음에 함정에 빠지도록 하면 되죠. 그럼 선지에 둘 다 상승, 둘 다 하락, 상승, 하락, 하락, 상승 이런 식으로 다 장난쳐 놓은 다음에 비문학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그지? 그런 시험 문제를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요약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네모 1, 네모 2. 그러니까 요거 조심하셔야겠죠?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알겠지? 그래서 그거 함정을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자, 이거 지울게요. 두 분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인강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뭔가 나 저거 뭔 말하는지 잘 모르겠네 싶으면 강의 올라가니까 꼭 들어 알겠지? 자, 질문 주제 일단 창의성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 생산성에 영향을 끼친다. 자, 창의성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 생산성에 영향을 좋게 끼칠 수도 있고 나쁘게 끼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 요약 나올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14쪽 보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지난번에 일요일에 말씀드렸죠? 완벽주의. 완벽주의에 빠지면 오히려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완벽주의 중요하지 않다.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all or nothing mentality라고 돼 있죠. 모든 걸 잃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모든 걸 얻거나 아니면 모든 걸 다 잃거나 같은 mentality, 정신 이런 거는 당연히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래서 제가 저 A1을 뭐라고 봤냐면 모두 다 얻거나 모두 다 잃거나는 결국 그거죠.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A1에 그럼 그 완벽주의 추구하면 돼, 안 돼? 그래서 제가 거기다 써놨죠. 그래서 perfectionism이라는 단어가 없길래 그래서 잡았어요. perfectionism이 바로 완벽주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벽주의를 seeking, 추구하는 것은 hinder가 뭐예요? 일부러 어려운 단어 썼어요. hinder는 방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progress, 진전, 진보, 그러니까 일이 나아가는 상황을 방해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A1에 있는 저 문장이 이 지문에서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전 그걸 all or nothing mentality에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Alter가 이게 그 유명한 니네 키보드에 있는 Alt 키예요. 뭔가 변환하고 바꿀 때 쓴 거죠. 그래서 알터와 관련된 단어는 쭉 잡아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거기에 있는 단어는 다 무난합니다. 그리고 originally가 뭐예요? 원래란 뜻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래서 initially, primary라고 했고요. conceive가 뭔지 아니? conceive는 안에 품고 있는 거야. 그래서 머릿속에 안에 품고 있으면 그게 뭐야? 생각을 품고 있는 거고 배에다 품으면 뭐예요? 임신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썼을 때 임신하다가 될 수도 있고 생각을 헤아리다 품고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어요. A5 같은 경우는 별표 치시면 돼요. devise, formulate, contrive 요거 다 생각해내다라는 뜻의 유의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너네 학교 선생님이 충분히 건드실 만한 유의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잡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count예요, count. count가 무슨 뜻이에요? count. 이거 해석해봐. That's what counts. count은 무슨 뜻이에요? 넌 했잖아, 리딩 부스터에서. 자, 동사가 있어. 자, 뒤에 목적어 있으면 타동사, 없으면 자동사죠. 근데 뒤에 있어, 없어? 없네? 자동사로 쓰인 거죠?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카운트는요, 타동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요, 타동사로 쓰면 뭐뭐를 세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카운트와 다르게 자동사로 쓰이면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거의 count 중요하다에 matter, weigh, signify 다 잡아놨어요. 너네가 count를 중요하다라고 해석을 못한다라는 걸 끄집어내서 시험 문제 출제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오히려 근데 생각해봐. 오히려 급으로 굳이 나면 좀 저급한 출제 기법이죠. 왜? 모르는 걸 알게 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는요. 오히려 쉬워요.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돈 쓰면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원 다니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건드렸다라고 하면 뭐야? 우리한텐 개꿀이고. 내가 이 얘기 왜 하는 줄 알아? 오늘 니네가 얘기해 주잖아. 9번 진도 안 나간다고. 진도 안 나가면 보통 그런 걸 건들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죠? 내가 카운트를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거야 지금. 내 말 이해돼? 참 재밌지 않습니까? 가끔 생각해보면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막 이런 것까지 수싸움까지 해야 되냐? 그죠? 왜냐면 경쟁이 치열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네 나중에 대학 가서도 이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님이 수업할 때 수업하는 스타일, 그 다음에 선생님, 그 교수님이 출제하는 시험 스타일 이런 거 다 가늠해가면서 공부해야 돼. 이해돼? 왜냐면 경쟁이 빡세. A 플러스 받기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 그죠? 해보니까 안 느껴져? A 플러스가 한 30명 반이면 한 3, 4명 줄 텐데. 쉽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카운트 어쨌든. 카운트 뜻 뭐다? 카운트 핵심 뜻? 중요하다. 그래서 matter. 중요하다라는 뜻이다. matter도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동사를 쓰면. 자, so that 무슨 뜻이에요? so that 뭐뭐 하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되죠. 그래서 이 that은 뭘로 쓰입니까? 접속사로 쓰이죠. 자, 그리고 have long dreamed of. 이건 무조건 현재 완료 나와야 되죠. 왜? long이 오랫동안이잖아. 그러니까 시간을 탁탁 점으로 찍은 게 아니라 이렇게 선을 쭉 늘렸잖아. 그때 쓴 게 현재 완료라고 했죠. 그래서 have long dreamed of라고 해서 과거 완료, 아예 현재 완료 써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왜 그래? 전치사인데 목적어가 왜 없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으니까 그죠. 이건 그냥 혹시 뺐어요. 굳이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have, make, let 나오면 목적어, 그 다음에 여기에 동사 원형 나오는 거. 이것도 뭐 아실 거고요. 그죠? 이것도 문법으로 나올 가능성 아예 없어요. 근데 이건 좀 조심해야 돼. You have to be okay with가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뭐 나와야 돼? 정연아. 명사 나와야 되지.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동명사 나온 거 보이세요? 이거 동명사예요, 동명사. 그래서 being a little different, 약간 다르다는 것에 오케이, 괜찮아야 한다라는 건데, 대체 이건 뭐예요? 준동사에 뭐 있어요? 동명사, 분사, 부정사. 자, 동사 뭐가 줘야 돼요? 그럼 준동사 뭐가 줘야 돼요? 그러면 동명사가 준동사의 친구니까 동명사도 뭐가 줘야 돼요? 의미상의 주어 가져야 되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하라고. 그러면 얘나 의미상의 주어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너는 괜찮아야 한다. 뭐냐면 그 결과가 약간 다르다고. 그 결과가 약간 다르다는 것을 괜찮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의미상의 주어예요. 조심해야죠. 문장 독해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Even if what emerges. 보통 수능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나올 때 이거 what 문제로 잘 출제돼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요 중요해요. 문법상으로 좀 중요합니다. 관계대명사 what이 뭐예요? 명사 역할, 즉 주어 자리에 들어가니까 명사죠. That's what counts. That is count죠. 얘는 보어 자리에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명사 자리에 들어가면서 관계사 역할, 즉 관계대명사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둘 다 관계대명사 what이에요. 근데 이거 왜 중요하냐면 emerge랑 count가 다 자동사라서 그래. 그래서 동사 하나만 나오고 의미가 끝나잖아요. 나타나다,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요거 보통 모의고사에서 문법 문제 종종 출제됩니다.
관계대명사 what자리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저한테 반드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문법이 찌꺼기인데 요거랑 요거는 강력하죠. 그래서 요것만 따로 탁 집어서 문법 문제랑 결부해서 출제할 수도 있는데 서술형이 나오지 않는 상태이고 요거는 진도를 안 나갔기 때문에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문법을 다른 건 다 쉬운데 B4랑 B5는 눈여겨보세요. 그래서 B4, B5는 별표 쳐서 공부하시고요. 자, that은 요건 그냥 접속사예요, 접속사. 그죠? 그래서 쭉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 연구.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거 동명사잖아.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절로 바꾸면 어떻게 하면 돼? with 아니라 you have to be okay that 이렇게 바꿔도 돼. The outcome is a little different. 이런 식으로 원래는 만약에 절로 썼다면 이런 식으로 썼겠죠. 그러니까 절로 쓴 거를 이런 식으로 구로 전환하면 이렇게 동명사구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동명사 쓰고 의미상의 주어 박아서 이렇게 쓰면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동명사 쓰면 훨씬 낫지. 왜? 앞에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동사가 어떻게 바뀌냐는 거 변형 고민 안 하고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장점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17쪽 볼게요. 자,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everyone's heard the expression. 누구나 이런 표현을 들어봤을 거야. Don't let the perfect become the enemy of the good. 어떤 좋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완벽주의가 적이 되도록 하지 마라. 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추상적으로 얘기했죠. 그지? 그러니까 누구나 이런 표현을 들었을 텐데 완벽주의가 완벽함이 좋음에 적이 되도록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린 추상적이니까 뭐해? 구체화만 하면 돼요. 완벽함이 좋음의 적이 되도록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좋은 건 누가 봐도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완벽함 때문에 좋은 걸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냅두지 말라라는 거잖아. 자, 2번에서 구체화를 볼게요. If you want to get over an obstacle, 그래서 만약에 너가 장애물을 넘어서 so that your idea can become the solution-based policy. 그래서 해결책 기반의 어떤 한 정책이 되도록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설계한 게 장벽을 넘어서 뭔가 확실한 가시적인 결과물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리고 그걸 너가 오랫동안 꿈꿨다면 너는 절대로 가져선 안 되는 게 뭐야? All or nothing. 이거 그러니까 전부 아니면은 제로. 이런 극단적인 멘탈리티를 가져선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면 돼요? 이번에 구체화는 어, 무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고 싶으면 all or nothing을 얘가 한글로 뭘로 썼으려나? 전부 아니면 전무라고 썼네. 그럼 우리 따라해볼까? 전부 아니면 전무의 방식을 버려야 함. 아, 우리가 좋음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무언가 성공한다라는 거네. 좋음이라는 건 뭔가를 성공한다는 건데 완벽함은 뭐예요? 전부 아니면 전무. 완벽한 거 아니면 나 아예 안 해. 이런 거라는 거지. 그지? 완벽한 거 아니면 나는 아예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야. 왜? 누군데? 하윤이? 하윤 안녕. 인강에서도 보고 현강에서도 보는 하윤이. 자, 네, 정현이한테 전화 왔죠. 자, 어쨌든 전부 아니면 전무의 방식을 버려야 한다. 자, 3번, 4번 보시면요. You have to be willing to alter your idea. 그러니까 네 생각을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바꾸고 다른 사람들이 그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뭔가 살짝 바뀌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완전 주장을 제시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을 바꾸고 타인의 개입을 용인하며 계획이 바뀌는 것을 개의치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현우는 혹시 멘탈이 좋습니까? 멘탈 갑이라고 하잖아요. 멘탈 좋으세요? 안 좋아요? 저도 멘탈 안 좋아요. 저 멘탈 쓰레기입니다.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저도 좀 멘탈이 좋아졌으면 하는데 좀 이렇게 극복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 옛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멍청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플랜 A만 고집하는 사람이에요. 플랜 A만 고집하는 거야. 이해돼?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원한 대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나중에 수능 보면 알겠지만 수능이란 시험이 정확하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능은 내가 원한 대로 시험 문제가 안 나와. 슬프게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뭐 너네 미적분의 무한등비급수 하잖아요. 무한등비급수 그 도형 막 응용한 문제를 푸는데 막 어쩔 땐 맞고 어쩔 땐 틀려. 그래서 한 정답이 한 60에서 70 정도 돼. 근데 60에서 70 정도는 나쁘진 않잖아. 좋은 건 아니지만 나쁘진 않죠. 그러니까 수능 때 그래도 이게 맞을 수 있게 나오면 내가 잘하면 92점, 못하면 88점. 그러니까 그 문제를 틀릴 테니까 하면 88점 나올 거예요. 왜? 틀릴 거예요. 내가 원한 대로 안 돼요. 세상 인생은. 그러니까 플랜을 B랑 C랑 D로 세우는 거. 근데 이것까지는 다 해. 아무리 멘탈이 나빠서 플랜 A를 고집하는 사람도 보통 B랑 C랑 D를 머릿속에 새겨 놓거든? 근데 플랜 A가 안 되면 짜증을 내는 거야. 근데 멘탈이 갑인 애는 어떻게 하냐면 A 해보고 안 되잖아. 그럼 바로 B로 가. B 했는데도 안 돼? 그럼 바로 C로 가. 그러니까 이 2월이 되게 유기적이고 융통성이 있어요, 사람이. 이러면 멘탈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완벽주의를 가져버리면 무조건 플랜 A를 고수해버리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거든. 결국 A가 안 되니까 얘는 그냥 포기해버려, 그냥 아예. 이해됐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5번부터 7번 이제 예시를 들죠. 그래서 뭔가 법안을 통과시킨다. 그래서 이거 아까 법안,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해결책 기반의 뭔가 정책을 만들고 싶다 했잖아. 이거 그럼 왜 그러냐면 여기서 액트가 나와서 그래. 이거 얘기한 거야, 이거. 알겠지? 좀 국회의원분들이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는 그런 말이에요. 액트가 명사로 쓰이면 법안이란 뜻입니다. 법안. 자, 그래서 뭔가 법안을 내세운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원래 생각한 의도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래?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어제보다만 좀 더 나아지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안을 통해서도 얘기하지만 원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제일 중요한 게 개선 여부야, 개선. 그래서 어제보다 더 fine, 낫냐, better, 더 낫냐라는 거야. 그래서 8번부터 10번. Is there more, 완벽합니까? 완벽하진 않죠. 그러면 더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만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완벽함을 추구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플랜 A가 안 됐다고 짜증내고 화내고 좌절하고 그게 아니라 빠르게 플랜 B를 세워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너네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야. 자세고. 알겠지? 하나 안 됐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 2학년 1학기 똥 쌌다 쳐. 그래서 모의고사, 내신 점수가
무조건 1.8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1.8을 못 이루고 한 3.4가 나왔다 쳐. 그럼 이제 아, 내 인생 조졌네 이러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럼 빨리 플랜 B로 넘어가야지. 이해됐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성균관대학교를 가고 싶어. 근데 2학년 1학기를 어쩌다 보니 열심히 했는데 안 나왔네. 그래서 3.4가 나와서 절대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을 갈 수 없는 성적이 됐네. 근데 난 성균관대를 무조건 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정시로 가야지. 논술이랑. 근데 뭐 예를 들면 아 그래도 선생님이 내신 버리지 말라고. 맞아, 맞는 말이야. 왜 내신 왜 버리지 말라 그래? 성균관대 못 가니까 그런 거야. 성균관대 가지 말란 소리야 그거. 근데 만약에 내가 성균관대를 곧 죽어도 가야 돼. 난 성균관대 이상을 가야 돼. 그게 내 인생의 모토고 뭔가 내가 받은 신의 계신 것 같아. 그럼 이뤄야지. 근데 왜 내신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왜 플랜 A를 자꾸 고수하시냐고요. 애초에 A가 깨졌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빨리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멘탈 좋은 애는 바로바로 넘어간다고. 그리고 원하는 걸 해내요. 플랜 A가 안 돼서 두려운 사람은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 실패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9번. 음, 완벽함을 추구하지 말고 개선하려고 노력해라. 막 완벽하게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안 되면 하나하나 한 단계씩 천천히 해라. 라는 게 핵심이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의미로 나왔죠. 그래서 대의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를 원래 그 의미 부분으로 했어. 여기 그래서 여기 부분을 빈칸으로 채워서 빈칸 문제 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빈칸. 문법으로는 나올 것 같진 않아서. 이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10번부터는 그냥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요. 아, 다음 수업 때. 일단은 저기 워크북 9번까지 맞춰서 다 해. 알겠지?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수업 때 봅시다.